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항상 설레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스포티옵스는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귀로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 트랙들을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의 스포츠 소식들을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 5월 22일 오늘의 스포티옵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입니다. 우리 방송은 시험 기간과 대동제 기간에 잠시 쉬어갔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은 시험 잘 보셨나요? 이런 질문은 실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축제인 대동제는 재밌게 즐기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동제 생중계와 같은 이유로 친구들과 즐기지는 못했지만 축제에 대한 많은 학우님들의 열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학우님들의 열기에 저도 함께 전율되곤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점심방송 스포티 육수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서 트랙별로 알아볼 텐데요. 점심시간을 즐기시는 학우님들의 귀를 더욱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흥미로운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학우님들께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에 벌써 신나는데요. 첫 번째 트랙은 바로 전북 현대입니다. 최근 전북 현대의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트랙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북 현대는 시즌 시작 전 공격적인 투자로 순위의 최상단을 목표로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의 결과가 순위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투자를 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인 수원FC와의 경기까지 12경기 2승 3무 6패로 12위 꼴등을 기록했는데요. 그 다음 경기는 지난 주말이었던 19일 광주FC와의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 0으로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난달 20일 FC 서울전 이후 5경기 만의 승리인데요. 전북은 시즌 3승째를 거두고 승점 13점으로 최하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만약 광주FC와의 경기에서 졌다면 2001년 이후 23년 만에 4연패를 당할 뻔했던 전북은 값진 승리를 챙기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불안에 시달리던 전북이 무실점을 달성한 건 이번 경기가 처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점을 가장 적게 하던 팀 중 하나가 전북 현대였는데요. 전북 현대는 이번 시즌 22실점을 하며 강원FC와 수원FC를 이어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광주FC가 전반전 점유율로 62대 38%로 점유율을 압도했으나 실속은 오히려 전북이 챙겼는데요. 전반 27분 페널티킥을 얻은 전북이 먼저 앞서갔고 4분 만에 다시 전병관의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골을 기록했던 전병관이 후반전 시작 1분 만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여전히 11위인 만큼 이번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리그의 3분의 1이 지난 현재 시점, 강등을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시즌 K리그에 많은 역사를 썼던 명문구단 수원 삼성이 충격적인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전북현대도 혹시나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반등을 원하는 전북현대의 다음 경기는 오는 25일 김청 상무와의 홈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트랙은 무패 우승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은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
정우영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리그로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분데스리가는 34라운드를 끝으로 이번 시즌이 종료되었는데요. 하구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 우승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전통의 강자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생각하는 하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우승팀은 바로 레버쿠젠인데요. 한국 축구의 전설 중 한 명인 차범근 선수와 차두리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팀으로 잘 아시는 하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유명세에 비해 우승컵과는 연이 많지 않았는데요. 11년 동안 연속 우승을 하며 절대 강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바이에른 뮌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내부적으로 잡음을 일으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흔들렸고 레버쿠젠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의 전술과 선수들의 시너지로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진행되었던 29라운드에서 1904년 창단 이후 120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지난 19일 분데스리가 최종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2대1로 물리치면서 28승 6무 승점 90점으로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분데스리가에서는 무패 우승이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엄청나게 희귀한 기록입니다. 축구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한 시즌 팀당 30경기 이상을 치르게 된 이래 한 번도 안 지고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은 91-92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아 AC 밀란부터 03-04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널, 11-12 시즌 세리에아 유벤투스까지 3팀밖에 없었고 올 시즌 레버쿠젠이 4번째로 이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간신히 벗어났었던 슈투트가르트는 2등을 기록했습니다. 1등을 계속 놓치지 않던 바이에른 뮌헨은 3등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이변이 많았던 분데스리가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세 번째 트랙은 이정우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정우 선수를 모르시는 하구분들은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바람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한국 야구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이종범 선수의 아들로 KBO 리그에서도 맹활약하며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정교한 타격과 선구안, 배트 컨트롤로 안타를 쳐내는 컨택 능력이 특징으로 5년 연속 골든글러브와 2년 연속 타격왕, 2022년 MVP 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KBO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6년간 1억 1,3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1,462억 원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요. 국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도 적응에 예를 먹고 빠르게 복귀하곤 했었지만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기에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정우 선수는 지난 13일 신시내티 레즈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1회 초 제이머 칸델라리오의 홈런성 타구를 잡기 위해 뛰어 올라갔다가 펜스와 강하게 부딪히고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후 MRI 검사에서 왼쪽 어깨의 구조적 손상이 확인됐고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유명 스포츠 정형외과 의사인 닐 엘라트라체 박사에게서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앞서 KBO 리그에서 뛰던 2018년 11월에 한 차례 왼쪽 어깨 전하방 관절화순 봉합수술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부상으로 인해 남은 경기는 소화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어서 빨리 부상에서 돌아와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6분. 현재 여러분은 한 주의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트랙별로 소개해드리는 스포티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트랙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네 번째 트랙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분데스리가와 같이 이번에도 해외 축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박지선 선수를 비롯해 기성용, 이청용,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랜 시간 활약해온 리그로 이름이 많이 익숙하신 학우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축구리그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을에 시작하여 봄에 끝나게 되는 추춘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이 딱 유럽 리그들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축구리그 중 가장 돈이 많은 리그로도 꼽히는데요. 리그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 경기장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며 경기를 관람하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까지 많은 관심을 얻은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승 경쟁입니다.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까지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2강 체제로 흘러갔는데요. 이번에는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03-04 시즌 이후 우승을 노리는 아스널과 4회 연속 챔피언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차는 2점 차이였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로 순위가 결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을 제치고 리버풀이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두 팀이 올라왔네요. 두 팀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 없이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4연속 우승인데요. 이번 사례는 프리미어리그 최초라고 하는데요. 반면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종 순위 8위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즌 내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새로운 구단주와 함께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세 번째 10골 10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을 3번 이상 기록한 선수는 5명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기록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트랙인데요. NBA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NBA는 미국의 농구리그이자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입니다. 이 NBA도 정규리그가 마무리되고 플레이오프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리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NBA는 동부와 서부로 컨퍼런스를 나누어서 리그를 운영하는데요. 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승리한 두 팀이 최종 결승 경기에서 맞붙는 방식인데요. 준결승으로도 볼 수 있는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팀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20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팀이 있는데요. 바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7차전에서 덴버를 98대 90으로 제압하고 최종 승자가 됐는데요. 미네소타가 2라운드를 통과해 컨퍼런스 결승에 오른 건 구단의 레전드 케빈 가넷이 맹활약했던 03-04 시즌 이후 20년 만입니다. 컨퍼런스 결승행을 확정한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지 시간 19일은 가넷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디펜딩 챔피언을 물리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맞을 팀은 정규리그 1위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를 꺾고 올라온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동부에서는 전통의 강호 보스턴 셀틱스와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끄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맞붙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파이널에 진출할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스포티옵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재밌는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전북현대의 오랜만의 승리 이야기,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 이정우 선수의 부상 이야기와 프리미어리그 총정리 얘기 나누어 봤고요. NBA 챔피언을 향해 나아가는 네 팀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 우승팀 레버쿠젠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트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웅이, 모니터 배서영,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